네,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건 20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네, 한편 전병훈 전 정무수석과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죠.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 네. 최경환 의원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이걸 뭐 더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표결을 거친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방탄 국회라고 하는 그 명분 자체가 상당 부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이 나름대로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는 취지 자체가 소위 말해서 행정부의 뭐 권한 남용이라든가 잘못된 형벌권의 남용을 국회가 보호해 준다. 이것이 명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혐의 자체는 사실상 개인적 사익 추구의 목적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활비를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혐의란 말이죠. 예. 이것을 과연 이제 보호해줄 명분이 있겠느냐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이 들고 다만 혹시 뭐 정치적 역동 관계에서 뭐 오늘 뭐 예정되어 있는 이 한나라당의 한국당의 그 원내대표에서 혹시 친박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혹시 뭐 변수도 한번 뭐 기대해 봄직은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국회가 보호해주는 상당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국회 일정 자체가 23일 날 이제 예를 들면 임시국회 마지막이면 예. 사실상 그 다음에는 이거 체포 동의안 없이도 예. 뭐 검찰이 그 체포 동의에 상관없이 예. 사실은 이제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실익도 사실 그때까지 막아준다 이 실익도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방탄국회법 자체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결국 이 본회의에 이번에 만약에 부결돼도 그 다음 본회의에 또 연결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체포 동의안 자체가 가결될 확률이 상당히 크지 않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절차도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헌법상 이제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지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거 자체 일종의 하나 체포 과정입니다. 그냥 스스로 나가는 게 안 되거든요. 우리 법상. 그러니까 실질심사 하려면 체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체포 동의안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체포 동의안이 나왔다 해가지고 구속되는 건 아니고 일단 영장 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거기서 보고 이제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면 기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체포동의안 요구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검찰과 여당 쪽에서 명분 쌓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지금 그 국회의장에 외유 중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22일 날 2시에 열리거든요. 예. 그리고 23일 날 회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22일 날 국회 보고되고 하루 지나서 3일 안에 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 날 국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그날 안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23일 이후에는 체포동의 필요 없이 바로 검찰이 들어와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검찰과 여당 쪽에서 바로 국회에서도 이제 동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오히려 더 크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면 자유한국당이 사실 여기에서 반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지금 증거도 뭐 보도에 의하면 거의 확실하고 액수도 1억이나 되고 또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천만 원 또는 그게 증액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당과 검찰에서 더 열심히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저는 조금 어려운 게 이 해석이 어려운 게 지금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하면 결국은 2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그렇습니다. 23일 날 회기가 끝나죠. 여러 예. 가지 정황을 그렇습니다. 따졌을 때 그럼 23일 딱 하루에 본회의장에서 이걸 하느냐 마느냐,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걸 묻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검찰이 사실 23일이 지나고 나면 24일부터는 다시 체포동의안 필요 없죠. 예. 영장 청구해서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부담스러운 걸 아까는 이제 뭐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한국당이 반대를 해버린다면 이후에 다시 또 영장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기 쉽지는 않죠. 예. 근데 아마 검찰도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검찰이 또 그런 정치적 부담을 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회기 다 끝나고 그때 24일 날 그냥 청구해도 하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혐의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요. 먼저 상납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그 예. 이병기 원장 그 시작하면서 요구를 했다. 예. 이런 보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5천만 원의 특활비를 시작하는 것도 역할을 했다. 이것이 그 어제 새로 나온 이제 보도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최경환 전 의원이 전 그 장관이 한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그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에는 그런 시각인 것 같고 예. 또 지금 어쨌든 간에 국정원에서 40억이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발해서 최종 종착지는 어쨌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종착지였죠. 예.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한다면 적어도 최경환 의원 자체는 이것에 대한 경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확률이 크지 않겠는가.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더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상황의 경위를 파악하고 싶은 예. 어떠한 역할을 했고 실제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순한 지시를 받아서 무엇인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정확한 실제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예. 이렇게 검찰에서는 더 생각할 공산인지 크지 않는가. 그래서 어제 나온 그 새로운 보도도 사실은 새로운 이 특활비의 내역을 밝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뇌물 혐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인데 지금 새로운 보도가 나온 건 더 늘려달라.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좀 더 많은 공유를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 지금 서초동을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태효 전 비서관이? 대외전략 비서관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일단 네. 한번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이명박 정권에서 안보 실세로 불렸죠.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상당히 표정이 많이 굳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예. 같이 가는 사람이 검찰 수사관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그대로 일종의 체포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실심사 하려면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인영장에 의해서 지금 김태호 대외전략 전 비서관은 지금 체포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게 아니면 그냥 저 팔도 안 잡고 그냥 갈 텐데 지금 옆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도 체포 동의안이 필요한 거죠. 최경환 의원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 말았는데 네. 일단 김태효 전 비서관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혐의 자체는 이제 군형법상의 그 정치 그 관여인 거죠. 예. 그 군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적 그 선호에 따라서 댓글을 달았다. 역군에 유리하게 달고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군무원의 증가에 있어서 특정적인 기준을 만회했다. 우리 사람을 뽑아라. 예. 이거 플러스 그 대통령의 VIP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군 사이버 전사단에 특정한 역할을 부여했다. 이것이 그 혐의고 예. 그리고 그 최근에 또 나온 것이 아마 연구실 등을 이게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퇴임을 할 때 국가 그 기밀 서류 또 대통령 문건 그 기록물을 갖고 나왔다. 이 혐의도 함께 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으로 봐서는 이제 본인 자체는 아마 이제 방어를 이렇게 하겠죠. 그 사이버 댓글 자체는
북의 사이버 동향에 대한 예. 하나의 그 반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무원을 이제 늘렸다. 예. 그 나머지는 나는 아는 바가 이제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예. 김관진 전 장관 자체가 어쨌든 구속영장 실질 구속적부심사에서 예.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더 될 필요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어쨌든 지금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김관진 장관은 구속적부심에서 뭔가 다시 한번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예. 그 이번 상황에서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법 논리상 또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이제 증거 자체는 이 연구실에서 대통령 기록물 문건을 임의로 반출한 예. 이 부분이 어쨌든 김관진 장관하고 이제 다른 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떻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밤 정도에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도 잠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그렇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영장 심사입니다. 또 추가로 이제 추가된 혐의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종전에는 이제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이제 3억 정도의 이제 그 e스포츠 협회에 돈을 후원을 하게 해서 제3자 뇌물 전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됐던 것이 이번에 더 추가된 것은 예. 그에 더해서 이제 GS 홈쇼핑에서 1억 5천을 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게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지난 7월 달에 정부 수석으로 있으면서 기재부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e스포츠 협회 관련 예산 20억을 늘려달라. 예. 요 혐의를 이제 추가를 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 1억 5천의 경우에는 지난번 롯데 홈쇼핑 때 3억을 제공하나 마찬가지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법원도 그렇게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네. 이번에 명백하게 더 추가된 것은 기재부에 전화를 해서 e스포츠 협회에 관련 예산 20억을 증액해라. 네. 이제 그것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구속을 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많이 네. 다투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혐의는 제3자 뇌물죄 플러스 직권남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재부 직원한테 예. 그렇게 압력을 가해서 예산을 늘렸다는 것이죠. 일- 그다음에 이제 그 뇌물 쪽은 이것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예. 특가법으로 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그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데 어느 죄가 좀 더 구속 요건이 조금 더 죄를 밝히는데 좀 쉽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좀 더 수월한 죄가 어느 쪽에 좀 더 글쎄요, 지금 지난번 영장 예. 기각된 사유 자체가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는 나는 관여한 바가 없고 내 보좌관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예. 그 점에서 GS 홈쇼핑도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검찰이 이거는 롯데 홈쇼핑이 이 3억 준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뭔가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예. 네.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지 않으면 똑같이 이게 다툴마다 이렇게 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알겠습니다. 새로 진술을 확보한 그 내용이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비서관이 예. 이 승인을 이 전 수석에게 받았다고 하는 진술을 며칠 전에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의 지출에 있어서는 꼼꼼히 사인까지 했다. 이 얘기를 분명히 지금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그 얘기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20억에 있어서의 기자재 공무원에게 요청을 했을 때도 그 수석실의 직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예. 올리도록 했다. 그러다 본다면 굳이 정무수석실에서 이 스포츠만 콕 찍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영역이라고 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은 한 2주 전하고 좀 달라진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할지 오늘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이건 저희가 이 검찰의 수사 방법이나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진술을 저희가 검찰이 만약에 확보를 했다. 그럼 네. 그 진술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술만으로는 영장 청구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예. 다른 이제 물적 증거와 구술 증거가 이제 합한 게 있어야 예. 소위 말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개연성
합리적 의심은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연성만 확보가 되면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물적 증거도 이제 함께 뭐 있는 이와 같은 사항들은 뭐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롯데 홈쇼핑에서 발행한 기프트 카드가 카드를 500만 원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 자녀들이 사용한 실제적으로 이름까지 등록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라든가 또 그 지금 이제 발견된 그 문건 자체가 예를 들면 이거 하나의 뭐 정황 증언이긴 하지만 예. e스포츠 그 협회의 나름대로 설립 목적이 2013년에 적어준 내용이 있는데 예. 전병헌 의원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 협회가 일정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뭐 새로 확보된 것 같고요. 예. 딱 떨어지는 뭐 구체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접 증거가 많이 있게 되면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의 개연성의 그 심증 형성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뭐 물적 증거 플러스 뭐 구술 증거의 웬만한 것으로서는 예. 이제 우리가 그 유죄 판결을 완전히 받을 정도의 네. 물적 증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뭐 간접 증거라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원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네.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네, 검정색 스캅차가 지금 보이고 있죠. 10시 30분까지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왔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예. 뒤에 모습을 드러냈군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한 전병헌 전 수석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호 전 비서관의 모습과는 조금은 대조적인 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덜 경직된 모습 같은데 일단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재부 20억 예산 네, 지금 뭐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겠다,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일단 뭐 저번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인정하거나 뭐 가부를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는. 김태호 전 비서관하고는 조금 우선 마음가짐이 좀 다르죠. 김태호 전 비서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 정권이 나를 탄압해서 특히 나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그다음에 또 잡아들려고 이렇게 꾸미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긴장을 할 것이고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에는 그런 마음은 없을 것이고 예. 나는 정말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니까 이걸 풀 수 있으면 풀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까 두 분 보셨지만 예. 표정이 달라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수석의 그러니까 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유사한 그 상황으로 과거 예. 그 의원 그 시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일정한 혐의가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보좌관들이 다 한 것으로 그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되고 억울함이 풀어진 적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예. 간접 학습 경험도 분명히 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얼굴 표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추가된 그 직권 남용과 그 관련돼서도 본인 자체는 이것이 하나의 그 예산상의 그 조언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이 e스포츠 게임이 상당 부분 경쟁이 있는데 이것에 무엇인가 국가적 지원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 나름대로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뭐 설득력 있는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그 재판관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그 희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보좌관이 과연 이제 어떠한 얘기들을 했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전 수석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 우리끼리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꼬리자르식 그 진술을 계속 하는 상태가 지금 된 것인지 예. 아니면 사실상은 전병헌 수석이 다 지시를 하고 다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근데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관건 같은데 만약에 그 전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예. 한다면 지금 전병헌 수석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계속 이제 그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영장이 그 기각되었을 때도 범죄의 관여 정도가 불분명하다. 그렇다 본다면 어쨌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뭐 또다시 뭐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3일 만에 바로 이제 영장을 청구한 측면에서는 예. 나름대로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구체적인 물적 증거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종 교사님께.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이 있고 부하 직원이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데 사실상 제가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만한 정황이 있다.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입장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결정적인 직접적인 것이겠죠. 공모가 결국 그렇죠. 난 전혀 몰랐다. 뭐 예. 감독을 소홀히 한 거. 그렇게 되면 형사 책임을 물 수는 없죠. 행정상의 책임이나 지휘 책임을 물 수가 있어도. 근데 은근히 둘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라 하고 은근히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또 한다면 그거는 공모니까 같이 처벌을 받아야죠. 공범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그 의사가 오갔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